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스토리가 쌓이면 히스토리가 된다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켜켜이 쌓이면 이제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 거죠. 뭐 한꺼번에 역사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수원 특례시 도시 슬로건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네. 빛나게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도시 슬로건에 담긴 의미하고 이와 이 슬로건에 걸맞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피셨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시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시 얘기를 조금 드리면 그 슬로건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입니다. 줄이면 새롭게 빛나게, 더 줄이면 새빛이에요. 새빛. 새빛. 셋빛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고요. 새빛 그러면 수도권에 가깝습니다. 새빛 정책 시리즈는 뭐 관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공모를 이렇게 해보면 시민들이 의외로 그걸 새빛이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새빛 민원실, 새빛 톡톡, 새빛 돌봄, 새빛 하우스 시리즈로 또 계속 있는데 아마 제가 임기 말 뭐 계속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은 새빛 정책 시리즈로 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엊그저께 행자부의 혁신 행정, 적극 행정의 대상을 받은 대상지인데요. 새빛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시층 1층을 아주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호텔인지 정원인지 또 여기가 시청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쾌적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30년 가까이 되는 베테랑 공무원들을 분야별로 다 모셨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1대1로 정성스럽게 상담을 하고 그분들, 상담한 공무원들이 대신 공무원들을 만나서 민원 해결을 가고 민원인은 앉아서 커피 한 잔 맞고 쾌적한 공간에서 있으면 5분, 10분, 15분 뒤면 모든 민원들이 빨리 정리돼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때는 복합 민원들이 이과 저과 이렇게 많이 다녀야 되는 복합 민원들이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마지못해 지금 최후의 보루로 와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잘 얘기가 안 들어요. 왜 그러냐? 공무원들은 20년, 30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면 또 각종 법적인 조치가 당할 것 같고 또 다른 민원이 될 것 같기도 하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습성화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 보니까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즉각 대답을 해줘요. 빠르죠. 부담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중앙정부 국토개발부를 포함해서 많은 중앙공무원들도 많이 벤치마킹 오고 또 세비톡톡이라 그래서 내 손 안에 핸드폰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찾아오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직장 다니고 그런데 뭔가 소통을 하고 그러면 전화로도 좀 잘 안 되고 전화번호도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 손 안에 민주주의 앱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관과 소통하는 세비톡톡이 있습니다. 정책도 제안하고 정책을 소개받기도 하고 안내도 받기도 하고 투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돌봄 시스템에 접근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125만 전체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7만까지 갔고 정책 제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세빛 돌봄도 훌륭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세빛 하우스도 집수리 사업인데요. 이것도 아주 잘 인기 폭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빛 시리즈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로직 자체도 좋네요. 슬로건을 줄였고 세빛으로 이렇게 그 로직이 돼 있으니까 세빛 시리즈면 이런 서비스일 거야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도 하고. 브랜드 관점에서 보면 사실 브랜드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무엇이라는 상표가 붙은 것들을 사면 적어도 나를 실망시키진 않겠네. 나한테 어떤 베네핏을 주겠네. 라는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빛이라는 이름이 이제 브랜드가 되어서 세빛이 붙으면 수원에서 보증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게 되는구나. 보증수표. 그렇죠. 이제 보증수표를 막 날리시는 거죠. 수원의 세빛 정책 시리즈는 나이키보다 더 우월합니다. 구글보다 더 우월합니다. 그리고 좀 이게 제가 놀란 부분이 뭐냐면요. 이 관점을 잘 변환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도시 설계 전문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설계한다는 거는 이 건물들을 만들거나 이 동선을 만들 때에
바람이 어떻게 흐르면 이 도시가 더 잘 살기 그렇죠. 좋아질까? 녹지가 어떻게 연결될까? 보행자가 어떻게 그렇죠. 연결될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커뮤니티가 더 활성화될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행정의 흐름을 역발상으로 딱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움직이게 할까? 아니면 공무원이 움직이게 할까? 그러니까 요거를 도시 설계하셨던 부분을 맞습니다. 요게 딱 적용시키시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죠. 찾은 거죠. 네. 책에 보면 도시 브랜딩을 잘한 여러 세계 도시 사례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좀 눈에 많이 띄는 게 이제 뉴욕, 베를린, 포르투 이 도시들이 자기 색깔들, 도시 브랜딩에 관한 자기 색깔들이나 그 성과나 이런 교훈점들이 좀 있어서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수원 특례시나 우리 지자체가 이제 그 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수원에 중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도시 브랜드라고 하면 사실 브랜드가 예전에는 상징이라고만 생각했던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명 혹은 브랜드 로고 타입.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 브랜드 만든다 그러면 또 슬로건 바꾸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뭐 로고 타입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시각물은 빙산의 일각의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크게 느끼는 이유는 시민들 입장에서 혹은 관광객 입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상징을 만들기 전에 도시의 비전을 만들고 도시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계하고 그리고 우리 도시가 필요한 게 진정 뭔지 정말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입시킬 건지 관광객을 유입시킬 건지 아니면 산업 구조를 바꿔서 재편해서 투자가 유치되게 하고 산업이 활성화가 되게 할 것인지 혹은 지금은 뭐 물론 우리 수원시에 산다 그러면 자긍심을 느끼는데 그렇지 못한 도시들도 있잖아요. 이 도시의 시민이라는 게 사실은 부끄러워서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도시의 자긍심을 높이는 캠페인이 사실은 도시 브랜드의 가장 큰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